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액상대마 흡연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저한테 최근 이 액상대마 관련해 가지고 뭐 문의를 하시거나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기 앞서 액상대마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상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액상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액상대마를 구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액상대마를 흡연하려면 액상대마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액상대마 흡연이 문제된 경우 매매, 즉 구매 혐의도 함께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액상대마와 합성대마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합성대마는 대마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만 향정신성 의약품 감옥으로 해당되어 액상대마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액상대마 흡연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상대마 흡연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실제 액상대마를 흡연한 피의자가 있을 거고 실제 액상대마를 흡연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고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겠죠. 그럼 우선 첫 번째 액상대마를 흡연한 실제 액상대마를 흡연한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상대마를 흡연하게 된 경위, 그 다음에 액상대마를 구매하게 된 경로, 함께 액상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공범이 있다면 공범과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한편 판매책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판매책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그 다음에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기소유예 등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에 맞춰서 진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액상대마를 흡연하지 않은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피의자는 당시 주변 사람들의 진술, 그 다음에 소변 모발 검사가 당연히 음성이 나오겠죠. 등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긴 했으나 액상대마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흡연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야지 이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의견서도 제출하고 그에 맞춰서 진술도 해야 되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되고 그렇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증거불충분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소유예 나왔던 사건이고 요것도 이제 기소유예 나왔던 사건입니다. 요것도 교육기소조건부 기소유예 나왔던 사건이고 오늘의 주제를 정리를 하자면 최근 마약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서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실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 있으니까 잘 알고 제가 진행되는 사건들을 보면은 이제 구속돼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이 되지 않아야 될 사안인데 구속시키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내렸다면 최근에는 구속 당연히 엄중한 징역형, 법정 구속시키거나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시거나 그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초기부터 잘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마약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뿐만 아니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진술 방향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양형 자료 수사 초기부터 잘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혐의를 만약에 부인하는 경우에면 만약 실제 마약을 안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혼자서 대응하는 데는 좀 매우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에 형사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두 번째 마약 사건을 많이 다루고 그 마약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신 변호사님이신지 그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예, 저는 이변인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